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파워 BI 모의 문제 B형의 3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은 복합 요소 구현이죠. 시각화도 나오고 측정값도 나오고 그리고 파워 BI의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지사항부터 풀어볼게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측정값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측정값의 이름은 완전 판매 건수라고 지정을 하고 활용할 필드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주문번호, 준비수량, 판매수량 필드를 사용해요. 수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냐면 준비수량이 모두 판매된 주문번호의 건수예요. 자, 준비한 게 10개였는데 판매가 10개가 됐다. 이게 같다라는 건 완판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주문 번호의 개수를 세시면 되는 거죠. 자, calculate, count, 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총 판매 금액은 방송 주문 테이블의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필드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사용할 함수는 sumx고 sumx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하면 판매 금액이죠. 요거를 각각 곱한 다음 sum 하도록 sumx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천 단위 쉼표 서식을 지정해라 까지 있네요. 일단 측정값은 어렵지 않으나 요 어떤 걸 작성해야 되는지 수식에 대한 로직이 다른 문제랑 겹치면 좀 헷갈리실까봐 측정값 2개 계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왔으니 문제 3페이지에 가서 작업할까요? 자, 오른쪽 테이블들을 좀 정리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모두 축소 좀 시켜놓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측정값 이름 완전 판매 건수 equal calculate 계산할 거다. 그냥 한 줄로 쭉 수식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전 줄 좀 바꿀게요. calculate 계산할 거다. 뭘? 주문번호 개수를 계산하실 거죠. 그래서 count 방송 주문 테이블에 주문 번호를 count 할 거다. 그 다음 이제 필터링 할 조건이에요. 근데 사용할 함수가 필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필터 함수를 중첩해서 조건식을 주셔야 되세요. 필터 어느 테이블에서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준비 수량과 판매 수량이 같다라고 조건을 주시면 그게 완전 판매된 이라는 조건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의 준비 수량과 같으면 뭐가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의 판매 수량이 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런데 정답 파일에 보면 요 수식에 제가 지정했던 요 방송 주문이라는 테이블명이죠. 요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오류가 발생하진 않아요. 왜?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이 테이블에서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계산할 거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참조하는 거다. 그러면 앞에 테이블 이름이 있는 게 파워 BI를 잘 사용하시는 유저라면 더 나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값을 참조할 때도 대괄호 측정값 이렇게 하거든요. 수식을 작성하다가 대괄호 찍으면 현재 모델에 있는 측정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테이블 이름이 없으면 이게 측정값인지 열 이름인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진 않으니 이런 걸로 감점 처리가 되지는 않겠으나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테이블의 필드명을 참조할 때는 앞에 테이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측정값 참조할 때는 테이블 이름 같은 건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래서 완전 판매 건수 이렇게 계산해 놓을게요. 그리고 역시나 시험에서야 이걸 확인하고 이런 게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이건 어차피 문제 3에서는 차트에 들어가서 완전 판매 건수가 활용이 될 거라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만 나지 않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설명드리려고 했었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행렬 같은 곳에 계산된 거 넣어서 값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려다가 문제 3은 차트에 이 측정값이 사용이 될 거니까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측정값 역시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측정값 총 판매 금액을 계산할 건데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SUMX SUMX는 sum expression이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되죠. 테이블하고 expression이에요. 어느 테이블에서 이 수식을 계산한 다음 sum해라 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어떤 expression 수식을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의 판매 수량 곱하기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의 판매 가격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되세요.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각 행마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이걸 쭉 계산한 다음에 이걸 sum 해주는 게 SUMX라는 함수죠. 자, 엔터. 자, 그래서 두 개 측정값 이렇게 계산해 놓으시면 됩니다. 측정값 작성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시사항이 매개 변수 추가죠. 매개 변수를 추가하는데 대상 필드는 방송 주문 테이블의 담당 호스트, 담당자의 사원명, 필드 매개 변수 만들라는 얘기고요. 슬라이서 추가하고 매개 변수 필드명을 사원명을 담당 MD로 바꿔라. 그리고 슬라이서의 값을 담당 MD 필터를 적용해서 1-2 위치에 배치해라. 매개 변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탭 새 매개 변수인데 필드 매개 변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시사항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뭘로 해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옵션 값을 놔두면 되세요. 대상 필드는 방송 주문 테이블의 담당 호스트, 담당자 테이블의 사원명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만들기 하면 매개 변수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거기서 사원명을 담당 MD라고 매개 변수 필드명을 변경하라. 그 지시사항에 있었죠. 그래서 담당 MD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매개 변수 넣으실 때 매개 변수 작성하면서 다시 한 번만 창 좀 열어볼게요. 이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 옵션이 체크되어 있었어요. 지시사항에 이거 체크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미 되어 있던 거라서 제가 매개 변수 만들면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원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슬라이서가 그래서 이렇게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서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1-2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담당 MD를 조건으로 설정해 놔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담당 MD 필터를 적용하는 것까지 설정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1번 지시사항의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에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구현하는데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과 완전 판매 건수 측정값 그리고 매개 변수 매개 변수에 따라 X축이 변경되도록 그럼 매개 변수가 X축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XY 보조 Y축의 축제목 제거 꺾은 선형 차트의 서식을 선과 표식을 뭐 어떻게 설정하고 세로 막대형 차트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1-3 위치에 배치해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하고 방송 주문 테이블에 총 판매 금액을 체크. 완전 판매 건수 측정값을 선 Y축에 갖다 놓으셔야 되세요. 완성된 차트의 모양을 보면 총 판매 건수가 막대 차트, 완전 판매 건수가 꺾은 선형 차트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늘 체크가 아니라 차트의 요소를 잘 찾아가셔야 하고요. 자, 1-3에 배치할 거니까 좀 미리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4-1이 여기 있다. 좀 참고해 봐 주시고 가릴 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마저 구성할게요. 다음 X축에다가 매개 변수 추가해 주시면 되죠. 매개 변수 테이블에 매개 변수를 X축으로 드래그. 자, 그런 다음 서식창
X축의 제목을 제거, Y축도 제목을 제거, 보조 Y축도 제목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조 Y축은 제목이 이미 제거되어 있었네요. 자, 그리고 꺾은 선형 차트의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설정하고 표식 옵션을 설정해라. 다음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에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대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기 위해서 열 안에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지정하라는 거니까 색의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아이콘을 클릭. 지금도 제가 프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열의 색을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라.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명확한 지시사항이 없더라도 뭐 구성 요소라야 막대랑 꺾은 선밖에 없고 완성 화면을 보면 막대의 그라데이션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다면 더 좋겠으나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해 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서식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이고 총 판매 금액 최소값이 100억이죠.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이라고 주고 최대값 역시 사용자가 값을 지정하도록 500억이에요. 일십,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까지 500억으로 주고 그라데이션 색상을 뭘로 바꿔라 이런 거 없었으니까 디폴트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총 판매 금액의 값만큼 막대의 색이 그라데이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1-3의 배치였으니까 이렇게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의 두 번째 지시사항으로 갈까요? 문제 3페이지에 슬라이서 구현하라고 나와 있네요. 완성화면 보시면 연도랑 거래처를 선택하는 슬라이서가 두 개 작성되어져 있거든요. 그 슬라이서 작성하라는 문제고요. 두 개잖아요. 연이랑 거래처. 그런데 그 거래처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세열을 추가한 다음에 related라는 함수 가지고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명 필드를 참조해오는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슬라이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열을 추가한 다음에 고열 하나 그리고 날짜 테이블에 연 필드 하나 가지고 슬라이서를 두 개 만들어서 둘 다 세로 목록으로 슬라이서의 값은 2024년도가 필터링 되도록 설정해서 2-1에 배치해라 까지 되어 있네요. 슬라이서 만드는 문제부터 풀게요. 자, 슬라이서를 만들기 위한 세열부터 계산을 하셔야 해서 보기 중에 테이블 보기 이동하시고 방송 주문 테이블을 클릭 선택한 다음 상단 세열 메뉴를 클릭 세열의 이름은 거래처 고 related 함수는 관계가 작성된 테이블에 가서 값을 참조해 오는 함수죠. 어느 테이블에 뭘 참조해 오냐면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명을 참조해 오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자, 엔터 해주면 방송 주문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에 따른 거래처 명이 거래처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져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거래처 필드랑 날짜 테이블의 연 필드 가지고 슬라이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보고서 보기로 이동해서 자,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 제가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뭔가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데 다른 개체를 클릭하면 개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할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고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면 개체 선택이 해제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슬라이서를 클릭하고 날짜 테이블에 연 필드를 체크. 자, 그리고 슬라이서 스타일을 서식창 슬라이서 설정해서 세로 목록으로 하고 2024를 피터링해라 까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2-1에다가 연을 이렇게 먼저 배치해 놓을게요. 다시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 다시 한번 슬라이서에 방송 주문 테이블에 추가해 놓은 거래처 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 하시고 문자 데이터는 어차피 세로 목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이즈만 적당히 조절해서 2-1 위치에 배치 시켜주시면 두 번째 문제의 1번 지시사항이 끝나게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지시사항은 방송 주문 테이블의 측정값
추가하시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거죠. 판매 금액 PY, previous year라는 의미로 보통 쓰이죠. previous year, PY는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측정값을 사용하고 날짜 필드 가지고 전년도 총 판매 금액을 반환하는 수식을 calculate, date add 함수 가지고 계산한 다음 서식은 정수, 천 단위 컴마 표시해라. 뭐 수식 어렵지 않으니 이어서 같이 작성할게요. 판매 금액 YOY는 year over year. 그래서 전년 대비 성장률 뭐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YOY 퍼센트.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과 판매 금액 previous year 측정값을 가지고 전년 대비 금년도 매출의 비율을 반환해라. 그리고 divide 함수를 사용해라. 백분율 서식을 지정하고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전년 대비 성장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뭐 무얼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겠으나 지금은 정답 파일에 있는 공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판매 금액 PY equal calculate 계산할 거다. 뭘? 대괄호 총 판매 금액을 컴마 전년도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date add 라는 함수예요. date add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늘 날짜가 필요해요. 날짜 테이블에 날짜 컴마 마이너스 1 하면 1년 전, 마이너스 2 하면 2년 전 인터벌 값이고 인터벌은 전년이었으니까 year 인수를 지정하시면 되죠. 가로 두 번 닫고 엔터. 그럼 이제 전년도 매출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올해 매출 있고 전년 매출 있으면 그거 뺀 걸 전년 매출로 나눠주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락했는지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그래서 판매 금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 YOY 퍼센테이지를 계산해라. equal divide 함수 사용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divide. 뭐?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에서 마이너스 작은 따옴표 방송 주문 테이블의 전년도 매출 금액, 판매 금액 PY를 한 다음에 요 값을 방송 주문 테이블에 전년도 매출로 나누어 주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매출 빼기 전년 매출. 그럼 이제 올해가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계산이 되겠지요. 그걸 전년 대비 성장률이니까 전년 매출값으로 나누어 주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계산이 됩니다. 엔터. 측정값 두 가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다 보니 문제 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각 기능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가 시간상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다. 그건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동그라미 3번 지시사항은 이제 이렇게 만든 필드들 가지고 테이블 차트 구현하시는 거죠. 활용 필드는 날짜 테이블의 연과 월 이름,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판매 금액 YOY 퍼센트 측정값이고요. 테이블 만든 다음 값 열 머리글의 서식은 글꼴 크기를 13으로 하고 정렬은 연도 기준 네임차순으로 하고 조건부 서식을 판매 금액 YOY 퍼센트의 데이터 막대를 표시하도록 하고 양수 막대의 음수 막대 색상은 각각 뭘로 해라.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것까지 차트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창의 테이블 시각적 개체를 클릭. 선택한 다음 날짜 테이블의 연 필드를 체크. 근데 연도가 2023, 2024 게다가 슬라이서에서 2024를 필터링해 놨기 때문에 24만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왜? 숫자 데이터는 테이블에 추가가 되면 테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 개체에 추가되면 합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드의 확장 버튼을 눌러서 요약 안함이라는 옵션을 주셔야 연도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월 이름
필드를 체크, 방송 주문 테이블에 총 판매 금액 체크, 판매 금액 YOY 퍼센트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배치할 거니까 미리 2-3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서식창 값의 글꼴 크기를 13 포인트로 열 머리글의 글꼴 크기도 13포인트로 설정하시오 였고요.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건 연도 필드를 클릭만 하면 되세요. 테이블 시각적 개체는 필드명을 클릭해서 정렬할 수 있죠. 클릭하면 오름차순 정렬, 다시 클릭하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는 내림차순 정렬이 설정이 되죠. 자, 그리고 판매금액 YOY 퍼센트 필드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필드 창 판매금액 YOY 퍼센트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인데 양수 막대의 색상은 다른 색에 가서 샵 4A2D75 음수 막대의 색상은 FF0000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성장률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막대에 잘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문제 3의 두 번째 지시사항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시사항은 계기 차트랑 카드 작성하시는 문제예요. 계기 차트는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측정값 가지고 만들고 게이지 축 설정은 최대값, 대상, 색상 서식을 지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설명값 제거하고 차트 제목 주고 어디에 배치해라.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방송 주문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해라.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 해서 방송 주문 테이블의 총 판매 금액 측정값이랑 위에서 지정했던 목표 금액, 이 대상이 목표 금액이거든요. 이 목표 대상 대비 총 판매 금액의 비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카드 에다가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디바이드 함수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잘 파악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만 되고 나면 계기 차트 앞에 이 카드를 표시하도록 동그라미 3번 지시사항이 나오죠. 뭐 카드 작성해서 어떤 필드 갖다 놓고 서식을 지정하고 범주 레이블을 제거해라 정도니까 쉽게 시각화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지시사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 차트부터 작성해 볼게요. 시각화 창에 계기를 클릭 선택한 다음 방송 주문 테이블에 총 판매 금액을 체크해서 계기 차트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창 게이지 축에 최대값 옵션을 1,500억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까지 주시면 되고 다음 대상은 1000억이에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까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기 차트가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냐 미달이냐 이런 걸 파악할 때 효과적인 차트지요. 대상, 타겟이라고 보면 되세요. 목표가 이랬고요. 실제 요 정도의 매출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차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설명값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죠. 설명값은 그래서 제거. 없애주고 왜 나중에 여기 카드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탭 차트 제목 옵션을 매출 계획 대비 총 판매 금액이라고 주고 글꼴 크기를 15포인트 해서 3-1에다가 배치해라. 배치해 놨으니까 다음 측정값으로 넘어갈게요. 측정값 이름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를 방송 주문 테이블에 만들라고 있었죠. 방송 주문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 필드명을 주고 이퀄 디바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비율을 계산하시는 건데 뭐 나누기 뭐냐면 목표 대비 총 판매 금액이잖아요. 그럼 대괄호 총 판매 금액 컴마 목표가 뒤에 오는 거죠. 근데 목표 값이 위에 계기 차트에서 넣었던 저 대상과 동일한 값이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00억 넣어주시면 되죠. 자, 괄호 닫고 엔터. 자, 그리고 계산된 이 측정값의
백분율 서식 지정하고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서식을 설정해라 까지 있었어요. 그런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이렇게 계산된 값으로 카드 만드시는 거였죠.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 카드 시각적 개체를 클릭 간 다음 지금 계산한 목표 대비 총 판매 비율 퍼센트 넣어주시고 서식창 설명값의 글꼴 크기를 28포인트 그리고 표시 단위는 없음, 범주 레이블은 제거 하고 카드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라. 뭐 어느 위치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완성하면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배치시켜 주시면 문제풀이가 끝나게 되죠. 자, 이제 문제 3의 마지막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페이지와 시각적 개체 간의 상호작용 기능을 설정해라. 1번은 문제 3페이지에 단추를 구현하시오. 종류는 뒤로, 두께는 2픽셀, 오른쪽 맞춤하고 작업 유형은 페이지 탐색, 문제 2페이지로 이동하는 단추를 만들어 4-1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표시해라. 그 다음은 시각적 개체 상호작용을 설정하시오. 연 슬라이서에서 상호작용을 설정하는데 거래처 슬라이서와는 상호작용을 없으므로 테이블 차트에서 상호작용을 설정하는데 계기 차트와 카드는 상호작용 없으므로 얘가 기준이 되고 얘에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설정하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다음 시각적 개체 상호작용을 설정하시오. 거래처 슬라이서에서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계기 차트, 카드랑은 상호작용을 없음으로 설정하시오. 뭐 2, 3번은 같은데 개체가 달라져서 뭐 아니면 혹은 배점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쪼개 놓은 것 같아요. 둘 다 상호작용을 편집하는 문제지요. 단추 구현하는 것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빈 공간을 클릭하고 삽입 탭, 단추에 뒤로 단추를 삽입하라고 했죠. 종류 뒤로니까 뒤로. 개체는 늘 왼쪽 상단에 삽입이 돼요. 그래서 지시사항에 있었던 4-1 위치쯤으로 미리 좀 옮겨놓고 도형의 스타일에 아이콘의 두께를 2픽셀로 설정해라 였고요. 맞춤은 가로 맞춤을 오른쪽에 해라 였어요. 자, 그리고 작업의 유형은 옵션이 좀 기니까 접어 놓을게요. 도형 옵션을 접고 작업 안에 유형은 페이지 탐색으로 설정하고 어느 페이지로 문제 2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해라. 지시사항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단추의 기능 알고 계시면 옵션 설정하면서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단추를 컨트롤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편집 한번 해볼게요. 연 슬라이서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탭, 상호작용 편집. 거래처 슬라이서랑 상호작용을 없음으로 해라니까 거래처 슬라이서 오른쪽 상단에 없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 차트를 기준을 얘로 바꾸고 그리고 계기 차트와 카드는 없음으로 설정해라니까 두 가지를 없음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문항은 나누어져 있었으나 똑같은 상호작용 설정이니까 거래처 슬라이서를 선택한 다음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이게 개체들이 겹쳐 있으면 이렇게 없음 설정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옵션은 이 뒤로 단추에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걸 설정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좀 옮겨놓고 다시 거래처를 선택해서 차트에 없음 옵션 이런 거 헷갈리지 않고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원위치를 좀 갖다 놓고 다시 거래처 슬라이서를 기준 선택한 다음 계기 차트 없음, 카드도 없음 이라고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마지막 문제 풀이가 끝나게 되죠. 여기까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모의 문제의 파워 BI B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